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새벽 6시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인데 오늘도 금요일 항상 금요일은 오긴 오네요. 보니까 이렇게 시간도 잘 가고 여러분에게 또 즐겁고 행복한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금요일 되면 설레지 않나요? 불타는 금요일. 음, 젊었을 때 참 많이도 놀고 그랬죠.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뭐 옛날에 뭐 그 나이트 클럽에서 뭐 즐기기도 하고 놀았던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젊은 시절 술도 많이 마시고 뭐 흥청망청 살았던 그런 뭐 추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억들이 좀 아련하게 남아 있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지 않았나요? 논 게 아니라 거의 뭐 방탕한 생활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욱더 열심히 한번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못했어. 더 살아갔어야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벌고 그랬어야 하는데 많이 쓰고 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잘 모아가지고 투자 잘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할수록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의 그 본성을 알고 싶다면은, 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태도를 봅니다. 좋지 않을 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누구나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누구나 관대한데, 기분이 나빠지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요. 이 본성이 이 말과 이 태도에서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여실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성품이 온화하고 이 자제력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험한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의 기분이 전염될까봐 말을 좀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이 본성이 험악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제 기분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상대에게 그 기분을 곧장 전염시키려 든다는 거죠.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도 괜찮을지 판단하기 힘들다면은 반드시 한번은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도 살펴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 본심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게 되어 있어.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 있다. 다정한 사람. 이 다정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 떠나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다정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한테는 잘해주세요. 특히 연인 관계나 뭐 부부 관계나 할 때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무뚝뚝한 것보다는 다정하고 상냥하고 재밌으면 좋잖아요. 오래 가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도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뭐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아주 끝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주가가 상당히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오를 땐 또 오르고 떨어질 땐 떨어지고, 도대체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예측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삼성이 2017년 이후로 6년 만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등을 탈환했습니다. 인도가 5G하고 그 프리미엄 폰 시장을 빠르게 이제 늘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한 결과 중저가 중심의 중국 스마트폰을 제칠 수 있었던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된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삼성은 23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1위에 올라선 거예요. 지난해는 20.3%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던 샤오미가 있는데 3위로 주저앉았네요. 그러니까 3위로 주저앉았다. 샤오미는 주저앉았고, 2위가 비보죠. 17%, 4위는 리얼미 12%, 5위는 오포 10.5 이렇게였습니다. 이런 순입니다. 삼성을 제한 상위 5개 사업자가 누구냐? 다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 회사.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삼성은 갤럭시 A 시리즈의 강력한 성능과 오프라인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 프리미엄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결과 2023년 인도 시장을 선도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이 큰 시장이겠죠.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 5,200만 대인데 22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5G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폰 선호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죠. 회복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해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25%였어요. 23년 인도의 5G 비중은 52%로 과반을 차지합니다. 5G 프리미엄 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국 단말이 없는 인도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죠. 중국을 제치고 벌써 세계 인구 1위에 올랐고 성장 가능성도 아주 풍부해요. 샤오미, 화웨이 등 자국 단말기의 그 인기로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 시장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죠.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다 보니 중국 스마트폰 대신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택한 인도 소비자가 늘고 있고 삼성은 지난해 2분기 3만 인도 루피죠.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이 수준의 프리미엄 단말 점유율에서 애플을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모델이죠. 갤럭시 S24 시리즈도 기록적인 흥행 역사를 씁니다. 지난달 18일 시작한 그 사전 예약 판매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는 사흘 만에 25만 대 팔렸고 전작인 갤럭시 S23 시리즈가 3주간에 만든 기록을 단 3일 만에 갈아치워버리는 겁니다. 삼성은 인도 시장에 공들이는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제공하는 AI 실시간 통역 기능에 인도의 힌디어가 포함이 됐네요. 지난달 17일 진행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인도 노이다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산 공장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생산 시작을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프리미엄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삼성하고 애플의 경쟁이 인도에서도 벌어질 전망인 겁니다. 애플이 중국 점유율을 좀 잃으면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기 때문인데 애플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5위권 밖으로 기타에 속하는데 프리미엄 폰 중심 판매로 성과로 매출 1위를 차지했죠. 아이폰 인도 출하량도 지난 처음 1,000만 대 넘었다고 하네요. 일단 애플의 인도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삼성도 갤럭시 S24 시리즈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모델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S24 시리즈의 성과에 따라서 인도 초프리미엄 시장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좌우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평택공장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5공장의 일부 작업 중단과 관련해서 이 단순한 일정 조율일 뿐인 투자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래 일정 조율일 뿐이다. 일정 조율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 공장 건립 시기도 늦추지 않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완공될 거랍니다. 순조롭게 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5공장 건설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일부 협력사들한테 건설 작업이죠. 이 건설 작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최소 인력을 제외한 채요. 건설 작업은 잠정 중단이 됐어요. 이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반도체 5공장 건설 현장에는 현재 터 다지기 등 일부 기초 공사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공사 중단은 일정을 일부 조율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투자 일정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렇게 밝혔고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5공장은 미래 선제 대응을 위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로 공사를 잠시 멈춘 것일 뿐 전체 계획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그런 생산 시설이 몰려 있어요. 현재까지 1, 2, 3 공장이 완공이 됐고 4, 5, 6
공장인데 4공장하고 5공장이 현재 건설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이 가전 부분이 지난해 4분기에 한 500억 정도 적자를 봤다네요. 500억 정도 적자를 봤고, LG전자 그 가전 부분 역시 같은 시기에 1156억 적자를 냈는데, 여기에는 연말 성과급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삼성전자 가전 사업의 부진이 더 뚜렷하다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에서 TV 등을 담당하는 VD 사업부하고 생활가전 사업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4조 2,600억입니다. 영업손실 500억이에요. 이 중에 VD 사업부는 전반적인 TV 시장 수요 정체와 이 경쟁 심화에 따른 재반 비용 증가로 전년하고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감소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네요. 생활가전 사업부도 시스템 에어컨 중심으로 기업 간 B2B 사업이 성장을 하고 비스포크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 비중이 개선이 됐는데 역성장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이 둔화된 거죠. 삼성전자 가전 사업은 22년 4분기에도 600억 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22년 연간 영업이익은 1조 3,500억 정도 감안하니까 지난해 사업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한 거랍니다. 크게 하락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적자 보니까 경쟁업체인 LG전자 가전 부분이 지난해 매출 30조 1,395억이에요. 8년 연속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조 78억 올린 것과 비교를 하려니까 상대적으로 사업 부진이 심각하다는 그런 방증으로 통하는 거죠.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가전업체 월풀 매출을 앞서가지고 세계 1위 자리 공고했어요. 이에 따라서 LG전자는 HNA 사업본부 구성원한테 기본급의 445에서 66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중 최고 수준인 665% 성과급은 세탁기 매출을 책임진 리빙솔루션 사업부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삼성전자 가전 사업은 올해 대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반전. 일단의 그 프리미엄 신모델 출시 효과를 더 확대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을 해서 전략 제품 판매 비중도 늘린다는 포석입니다. 특히 스마트싱스 기반의 가전하고 기기 간의 연결을 좀 강화해서요. AI 가전 글로벌 동시 출시를 통해서 신규 시장을 선점할 거랍니다. 신규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삼성은 올해 그 CES에서 그동안의 기술력과 그 노하우죠. 그 노하우를 집약한 AI 기반의 TV하고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단적으로 NQ8 AI 3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24년형이죠. 24년형 네오 QLED 8K하고 세탁기 한 대로 건조까지 가능한 비스포크 AI 콤보 등이 올해 매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의 AI 기술로 집안 환경을 더 잘 파악하고요. 기기들을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맵 뷰도 소개를 한 거죠. 삼성전자는 기술을 넘어서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을 하고요. 삶을 편리하게 하는 AI를 구현하고자 10년 넘게 투자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하겠다. 삼성전자 소식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많은 소식이 있는데 다음에 또 시간 내가지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할게요. 하여튼 날씨도 춥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또 좋은 일이 계속 올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